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스타트업 OT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 그대로지, 그치? 스타트업이잖아, 그쵸? 수능에서의 스타트, 수능에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우리가 실력을 좀 더 업시키는 이런 형태의 수업을 우리는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겁니다. 실제로 쌤이 이제 노벨 수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보다 더 쉬운 교재가 김동완의 데프라고, 내가 좀 이따 뒤에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김동환이 뭐야? 김동환의 데프. 이게 이제 정의, 진짜 완전 내용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수업이 이제 김동환의 데프인데, 이거를 듣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능에서, 사실 이거는 이제 수능 3점을 풀기에는 아직 아니거든. 이건 진짜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정말 개념, 완전 기초 개념, 원리, 이거 설명하고 끝이야. 그와 관련된 정말 기초적인 예시 문제 몇 개만 하고 끝인데,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에서 이제 기본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수능에서 가장 기본은 3점짜리 문제. 사실 2점짜리 문제는 그 축에도 못 끼죠. 2점 어차피 몇 문제 되지도 않잖아, 그쵸? 2점짜리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가지고 직장인이 돼가지고 수능날이 되잖아. 그럼 여러분 나중에 그런 거 해. 뭐 하냐면, 실제 쌤 친구들도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 수능 날이 되면 그날 시험지가 올라오잖아. 회사에서 보통 이제 많은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월급 루팡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직장 가가지고 일을 잘 안 해요. 일을 하기 얼마나 싫겠어.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이슈가 있나 맨날 이슈 찾는 걸 많이 본단 말이야. 난 이제 하도 이제 그 친구들한테 많이 들으니까. 그럼 이제 보통 수능 날이 되면 수능 수학 시험지가 올라오잖아. 그럼 수학 시험지를 하나 다운을 받습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그리고는 맨 앞 페이지 1페이지를 풀어봐. 네 문제 있잖아. 그 네 문제가 2점, 2점, 3점, 3점 이렇게 있거든. 2점, 2점, 3점, 3점. 자, 이 네 문제에서 몇 문제 맞추는지를 서로 내기를 한다는 거야. 그만큼 진짜 이 수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 가서도 계속 끊임없이 회자될 만큼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런 축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중에서 이 2점짜리는 사실 너무나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20년 아니야, 한 50년이 지나도 2점짜리는 풀 수 있어요. 공부만 조금 한다면. 아예 안 하면 당연히 못 풀겠지만. 그래서 이제 3점짜리 요거를 이제 맞추냐 틀리냐로 이제 많이들 내기를 건단 말이지. 그래서 이 3점짜리 우리 수능에서 진짜 내가 시작을 한다, 수능에서 문제를 좀 제대로 맞춰보고 싶다 하면 일단 이 3점짜리부터 당연히 시작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주되게 다루는 수업이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왜 업이 붙었냐면, 스타트는 어떻게 보면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주되게 얘기할 게 스타트 내용. 그러니까 수능 3점짜리 문제들을 보통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룰 겁니다. 근데 쌤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워크북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 많은 친구들이 또 에이 워크북 수업도 강의도 안 하는데 그냥 따로 문제 사서 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워크북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은 주교재랑 부교재, 이것도 내가 나중에 주교재, 부교재 다 개념이 아니지. 주교재, 부교재 구성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부교재, 워크북이 진짜 중요해요. 실제로 스타트업의 이 업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거의 다 이 부교재에서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4점짜리 쉬운 문제들까지 도전하기 위해서는 요 내용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 3점짜리, 그 3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얻어가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4점짜리 쉬운 문제들까지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추게 만드는 강좌가 바로 스타트업이다. 한 줄로 말하면, 한 줄이 아니었나? 한 줄로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의 목표는 이거다. 수능 3점 완벽하게 다 맞추자. 모든 과목 한 달이면 다 끝나요. 진짜 한 달만 딱 투자하시면 여러분들 수능 3점 기본적으로 다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남은 10개월, 그러니까 1개월을 스타트업에 투자하시고 남은 10개월을 뭘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4점 문제를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도 특수한 몇 개의 정말 어려운 문제들 있지. 그런 문제들을 이제 나중에
정말 수많은 개월, 한 5개월, 6개월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한두 문제 더 맞추려고 그 6개월 더 투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3점짜리 한 달이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잘 따라와봐. 알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원리. 쌤 또 원리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기는 또 서울대 수학교육과 출신으로서 또 원리 무시할 수 없죠. 너무 중요합니다. 원리. 당연히 이유. 쌤도 공부를 할 때 이 원리 그리고 이유가 없으면 안 외워져.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외우는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또 OT 시간에 또 딴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OT니까 차라리 딴 얘기 하는 게 낫겠다. 수업할 때보다. 그죠? 그 쌤이 이번에 쿠팡 플레이에서 대학 전쟁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대학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은 되게 보면 난 좋다고 생각을 해. 고3 친구들은 당연히 안 되겠지.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보는 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학을 가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 거야. 그런 거 보면서 나 저 대학 가고 싶다. 저 선배를 보면서 나 저 선배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거기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야, 저긴 진짜 똑똑한 애들이 많구나. 그 대학 전쟁이 뭐냐면 그 대학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대학 타이틀을 걸고 두뇌 전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머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를 보면 몇 초 나오는 그 숫자 배열들을 애들이 그냥 다 외워. 암기해. 근데 물론 이제 그거를 암기하는 방식이 있겠지. 뭐 조금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겠다. 이런 배열들은 난 신경 쓰겠다. 물론 그런 전략들은 있을지언정 그래도 정말 쟤네들 머리가 좋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쌤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공부는 잘했어. 근데 그 잘한 이유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걸 잘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왜 저렇게 되지? 왜 얘가 성립이 되지? 나 얘를 못 외우겠는데? 이거 안 외우고 그냥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결론적으로는 좋은 학교에 갔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물론 지금 서울대 수학교과가 저렇게 좋은 과는 아니지만 쌤 때는 그래도 한 2등, 2, 3등 정도 하던 과였거든요. 진짜 좋은 학과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체 수능에서 한두 개 틀려야지 올 수 있는 학과? 그만큼 되게 유명한 학과였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물론 그랬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과를 갔지만 내가 학창 시절 때는 그렇게까지 좋은 과를 갈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안 했었고 그만큼 머리도 안 좋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나처럼 되고 싶은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처럼 되고 싶은 게 뭐 수학 교육과를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수학을 잘하고 싶은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지.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공부 방식들을 우리 학생들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명히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분명히 좋은 수학 성적을 되게 높게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좋은 학과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쌤은 애초에 교재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교재를 만드냐면 시중에 있는 형태의 교재처럼 만들려고 안 해요. 나는 내가 공부했던 방식처럼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게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지. 그래서 스타트업, 내가 그 스타트업 앞에 있는 김동원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야. 내가 공부한 방식처럼 기본적인 개념, 즉 수능 3점을 대비한다는 초점 하에 우리가 수능 4점 또 다르게 접근할 거예요. 근데 3점은 사실 뭐만 가지고 풀 수 있냐면 정말 교과서 개념만 가지고도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한 자질구레한 스킬 같은 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딱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야? 교과서 개념이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재미가 없고요.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은 되게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지. 할 내용은 많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남지는 않지. 근데 수능 3점 문제들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만 그냥 반복해서 양치기로 풀지. 양치기로 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냥 막 외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 그러니까 본인의 사고가 없고요. 그냥 자이스토리, 마더텅 이런 것들에 대한 3점짜리 풀이 방식에 대한 내용들만 한 100번은 풀어볼 거 아니야. 나중 가면. 100번 정도 풀다 보니까 이제는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3점짜리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이거는 3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4점까지 가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4점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 3점에서만 놀겠어 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3점짜리를 제대로 풀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4점짜리를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정확한 원리 그리고 이유가 있는 상세하게 기본 개념을 공부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이거 저 질문이 하나 있는 게 김동완의 대표에서 이미 다 했던 거 아닌가요? 자, 제가 이건 뭐 누누이 말하지만 김동완의 대표는 정말 노배용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우는 개념 당연히 여기서 똑같이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배운 내용은 진짜 그 개념 하나만을 위해서만 다루는 거고요. 얘는 그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기본 개념 여기서 다뤘다고 해서 여기서 아예 안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들 분명히 다 한 번 지나면 다 까먹을 텐데 당연히 언급해줘야지. 당연히 다시 한번 설명해줘야지. 그래야 머릿속에 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기본 개념에다가 뭐까지 같이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하냐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확장 개념들까지 같이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기본만 다룬다면 얘는 기본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더 확장돼서 얘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문제도 나오네? 이런 식으로 문제 나갈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 수업은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좀 많더라고. 김동완 대표랑 스타트업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김동완 대표는 진짜 딱 정확히 말해서 이거야. 내가 1이라는 개념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 그 1만 알려줘요. 그리고 그 1에 대한 문제만 딱 풀어요. 끝. 더 이상 없어. 그리고 다음 우리 2로 넘어갈까? 이거야. 자, 스타트업은 뭐냐면 자, 1을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1에 대한 1-1을 알려줘요. 그러면 1에 대한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책에서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쌤이 문제 풀 때도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요. 이건 대표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럼 이제 1-1을 봐요. 1-1의 확장 개념이 있네? 그럼 1-1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되니? 1-2에 대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1-2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이런 식으로 유형 문제가 등장하게 돼요. 그럼 그 유형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1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 머릿속에 구체화시키는 거지. 이런 형태가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기본 개념일수록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공부를 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이라는 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문제들이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 개념을 토대로 뭐 유형 1, 유형 2, 3, 4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조금 더 채워나가는 거야.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결국 이 개념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네. 이런 식으로 문제 등장하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냥 개념 1 하나짜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 뭉탱이들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워나간다고 보시면 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쭉 설명을 했지만 우리 스킬 적용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이 스킬 적용은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4점짜리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알고리즘 수업부터,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 다음 수업이죠. 알고리즘 수업부터 거의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좀 아쉬운 거는 이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쌤이 이제 알고리즘부터는 이제 현장 강의로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러냐면 스타트업 김동완의 대표 둘 다 현장 강의에서 하기에는 조금 쉬워. 쌤이 어쨌든 고3 학생들 대상으로 방학 때부터 이제 바로 들어가니까 좀 쉬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쌤은 바로 알고리즘부터 현장 강의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는 방학 동안 이 겨울 동안 지금 스튜디오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쭉 촬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공기가 너무 건조해. 눈이 너무 아파. 힘들어 죽겠어. 하지만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계속 가보자. 스킬 적용보다는 정의와 근거를 바탕으로 그렇죠? 교과서 개념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것이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3점짜리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3점짜리 문제는요. 교과서 개념 문제로 푸나 스킬로 푸나 시간 차이가 채 20초도 안 납니다. 20초도 진짜 안 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해. 이해되니? 이제 4점짜리 문제에서부터는 기본 개념으로 푸는 거랑 스킬로 푸는 거랑 차이가 적어도 한 2분에서 3분 정도 더 날 수 있어요. 그건 크거든. 선생님 근데 20초 정도라도 빠르면 스킬로 푸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얘들아, 스킬은 진짜 말 그대로 스킬일 뿐이야. 정확하게 원리랑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로 가는 데에 큰 뼈대를 완성시킬 수 있거든. 스킬은 뭐냐면 이 겉부분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겉부분. 그래서 진짜 내가 보기에 수강생들 중에, 쌤 수강생들 말고 그냥 우리 수험생들 중에 100에 70 정도는, 진짜 거짓말 아니야, 100에 70 정도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스킬 위주로만 그냥 주변에서 이거 좋대 이거 좋대 막 쓰다 보니까 실제로 본인의 정확한 이 큰 뼈대가 없이 그냥 스킬 위주로만 푸는 거야. 그러면 그 스킬만 쓸 수 있는 문제들만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뭐야? 고난도 문제 절대 못 풉니다. 그러니까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어. 내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기 힘들어.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알아? 백날 스킬 공부해봐라. 절대 못 올라가요. 정확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확한 원리, 근거 다 가지고 있어야지, 개념들을 명확하게 딱 잡고 있어야지 그걸 토대로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제 고난도에 대한 얘기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이 기본 개념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보통 많은 친구들이 뛰어넘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내 알고리즘에서 많이 알려줄게. 알고리즘 많이 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여기만큼은 제대로 해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5개념. 개념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5개념 천지빛깔이야. 너무 많아. 5개념이 너무 많아서 무조건 5개념을 잡아줘야 됩니다. 쌤이 몇 번째 얘기를 하지만 김동완의 대표에서는 5개념 많이 안 잡아줘요. 왜? 일단 그 개념이라도 제발 알았으면 좋겠거든. 근데 여기는 보통 많은 친구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뭔지는 좀 알아. 근데 100% 완벽하게 아는 친구들은 많지 않아. 그래서 이 5개념들을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쌤은 5개념, 주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5개념 다 체크를 하고 바꿔 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 개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확장 개념을 쌤이 이제 리마크라고 이제 적어놨어요. 주목해야 될 부분 해서 리마크 파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확장이 되는구나, 이 개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킬 필요성이라고 해놨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쌤이 우리 워크북 있지, 쌤 아까 스킬 안 쓴다면서요? 안 쓸 거예요? 근데 워크북을 보면, 아니면 가끔씩 그냥 본교재 문제에서도 있어요. 4점짜리 문제들을 내가 가끔씩 넣습니다. 본교재에도 가끔씩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러면 4점짜리 문제들을 이제 내가 약간 도전 형식으로 내가 한 문제씩은 이제 집어넣는데, 그 문제를 풀 때 기본 개념으로 하니까 꽤나 많이 복잡하네? 이렇게 하니까 풀 수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이거 언제 배울 거야? 우리 알고리즘에서 훨씬 더 쉽게 푸는 방법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해놓는 게 바로 스타트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간 다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일 기본 개념을 다루지만 어쨌든 우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4점짜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간 다리까지 우리가 갖춰져 있는 교재가 바로 스타트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내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 수강 대상들은 김동완 대프 당연히 들은 친구들 바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나는 스타트업을 듣는데 잠깐만, 정말 기본 개념 하나하나 다 그냥 기본 개념만 공부하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은 요거부터 듣고 오세요. 자, 전체 내용의 흐름을 다시 익히고 복습하고자 하는 학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들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한번 기본 개념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 한 번씩 다 해봤는데 고3 때 한 번 더 해볼까? 그래서 내가 보통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실제로 질문도 많이 올라오는 게, 선생님 제가 작년에, 보통 이게 되게 많아요. 10월달, 9월달 요때쯤에 쌤 스포일러 모의고사나 아니면 포커스 수업을 들으러 갑자기 유입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 그때 돼서 수업이 좀 좋은 거야. 만족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수능을
괜찮게는 봤지만 나는 올해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N수를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늦게 들어와서 실제로 이번에 쌤 6월 모의고사 때 45점 받았던 친구 있거든. 6모 때. 근데 이 친구가 45점 받고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인강으로 유입을 한 거야. 쌤 수업을 들어왔어. 그리고는 수업 듣다가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얘가 현장까지 왔어요. 한 9월쯤 돼서 현장으로도 왔어. 그래서 얘가 실제로 수능 때 몇 점 나왔냐면 80점 나왔어요. 100점은 솔직히 사기꾼이지. 어떻게 100점까지 받아? 그건 아니죠. 육모에서 어떻게 45점 받다가 100점 맞는다? 그러면 모두가 다 100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죠. 45점에서 8점이니까 거의 4, 5등급 하던 친구가 이번에 2등급 받았어요. 미적. 확통도 아니야. 미적이야. 되게 잘 찐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 수업에 만족도가 높아서 들어온 친구인데 이 친구도 당연히 스타트업부터 시작을 했죠. 처음에 6모 때부터 스타트업 시작했어.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끝까지 다 들었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물론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된 빛을 받지 못하고 올해 좀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지. 그럼 쌤은 다 보통 뭐부터 하라고 하냐면 쌤이 알고리즘부터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난 기본적으로 다 스타트업부터 하라고 합니다. 왜? 일단 한번 전체 내용을 쭉 복습은 해줘야 돼요. 알고리즘은 기본 개념을 내가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수업은 이 다음 수 알고리즘은 기본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실전 개념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개념을 완성시키지 않은 친구들은 중간중간에 그냥 실전 개념만 슉슉슉슉 배우는 거지 전체적인 나의 큰 틀을 잡지 못합니다. 큰 뼈대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큰 뼈대를 가지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부터 무조건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저는 강의 듣는 거 그냥 부담인데요. 그냥 빠르게 문제만 풀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은 차라리 그럴 거면 워크북이라도 사가지고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정리하면 쭉 하세요. 하고 넘어가. 제발. 바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꼭 복습하는 친구들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다. 이거는 사실 내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알고리즘 OT 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죠? 아무튼 알고리즘 OT 때 내가 다시 얘기해야겠다. 스타트업부터 좀 제발 하고 오라. 자, 그 다음에 5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 5개념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5개념 찾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듣기 굉장히 좋은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목표는 이겁니다. 수능 3점. 수능 3점 문항을 우리가 유형별로 풀고 싶은 학생, 그리고 완벽하게 수능 3점을 내 걸로 만들고 싶은 학생, 거기다 플러스로 우리 4점짜리 문제들을 어떻게 좀 도전해 볼 만한 실력을 갖고 싶은 학생까지. 내가 오늘 OT 때 너무 딴 얘기 많이 하나? 이 수강후기를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알고리즘에 대한 평 중에서 이런 평들이 되게 많아요. 알고리즘을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평 중에 알고리즘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평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절대 쉬운 수업이 아닙니다. 4점짜리 내가 얘기했지만 4점짜리 쉬운 문제들은 스타트업에서 웬만하면 다 끝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알고리즘 뭐냐면 4점짜리 준고난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점짜리 쉬운 문제도 다루긴 하겠지만 걔네들이 메인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4점짜리 이 중간 난도 걔네들이 메인이고요. 알고리즘은 포커스가 4점짜리 완전 고난도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올해는 이제 포커스 인문 심화로 해가지고 또 포커스도 나누긴 했지만 아무튼 간에 스타트업에선 4점짜리 쉬운 문제까지 여러분들 만들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워크북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발 워크북 좀 푸세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강의 특징 그리고 수강 대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궁금해하는 건 오케이, 이 수업이 이제 무슨 수업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돼? 강의는 어떻게 들어야 되고 교재는 어떻게 활용해야 돼?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강의 구성 그리고 강의 구성과 교재 구성과 관련된 얘기들은 내가 이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 번째 교재 구성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 주교재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교재는 일단 강의로 구성된 교재고요. 쌤이 이제 강의하던 이 순서대로 딱 맞춰서 다다다닥 나오는 주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소개부터 이제 들어가 있을 텐데, 자, 이 개념 소개라고 하면 우리가 김동완의 대표에서 했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뭐? 이미지화 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 공부는 항상 이미지화라고 얘기를 했죠. 이미지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시를 가지고 이 예시를 토대로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필요성을 토대로 우리가 개념을 체화하는 형식으로 이 개념을 이미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쌤은 기본적으로 개념 공부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봐. 그래서 이거는 김동완 셰프랑 하는 방식이 아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스타트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다 이제 글로도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동완 셰프 같은 경우에는 쌤이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직접 적어가는, 처음 공부할 때는 많이 적어야 돼. 적어보고 빈칸도 막 채워보고 막. 그렇죠? 필인 같은 부분이 있어서 김동완 대표는 빈칸 채우기도 하잖아. 그것도 내가 빈칸 채우기도 그냥 글줄이 아니라 일부러 이미지화된 내용으로 내가 빈칸 채우기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그래도 한 단계 좀 더 나갔으니까 내가 이제 막 직접 적는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보여줄게. 이런 게 있어. 정도만 그냥 딱 체크하고 그냥 넘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보면서 맞다. 저랬었지. 그렇지. 그러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정도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배우고 나면 이제 필수 개념. 이제 이 필수 개념이 필수 개념 1, 필수 개념 2, 필수 개념 3 이런 식으로 돼서 얘네들을 다 알아야 돼요. 모든 필수 개념들은 확실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요거는 뭐 20몇 개가 됐든 30몇 개가 됐든 여러분들이 이 개념, 뭐 예를 들어 우리 수업 때 배우는 내용들, 뭐 미적분이다 하면 미적분에 대한 필수 개념들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뭐가 되냐면 뼈대가 되는 거야. 그 뼈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챙겨 나가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념 공부가 끝이 나면 이 개념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확장을 좀 해야 되겠죠. 리마크가 뭐냐면 오개념도 당연히 적혀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 개념도 적혀 있을 겁니다. 오개념 그리고 확장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채워나가시면서 조금 더 정제된 개념을 만드는 거지. 그렇죠? 얘가 그냥 원석이었다고 하면 이제 여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죠? 정제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만 내가 설명하면 보통 이것도 여러분들께 안 됩니다. 저게 그래서 뭔 말이지? 딱 느낌이 안 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뭐랑 같이 공부를 해주는 게 좋냐면 무조건 예시랑 같이 공부해 주는 게 좋아요. 항상 기억해. 수학 공부에서 그냥 글로 된 문장을 읽는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뭘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냐면 그와 관련된 예시들을 같이 엮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얘가 이런 의미구나. 그 예시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이 예시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오개념이 진짜 많이 생긴다는 게 단점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예시를 많이 쓰다 보면 그 예시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를 해. 그러니까 전체에서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를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개념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오개념을 계속 찝으면 돼요. 예시를 들어가면서 개념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오개념이 나올 수 있는 것들도 다시 내가 설명을 해준다면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 정제시켜 나가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개념이 점점점 완성화가 돼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완벽하게 해주고 나면 이 내용과 관련된 요 개념, 필수 개념, 그리고 요 확장 개념과 관련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 문제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념 1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 개념 1과 3을 쓴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의 유형들을 쌤이 다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은 어떤 개념을 사용했어? 아니면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을 합쳤어? 이런 형식으로 유형 문제들에 대해서 유형을 다 나눴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면 돼? 그 유형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이 개념을 진짜 본인 걸로 만드는 거지. 보통 개념 공부라는 게 보통 뭔지 알아? 개념만 하시면 개념 공부라고 안 해요. 수학에서는. 다른 과목이랑 좀 달라. 수학은 이 개념을 공부하면 그 개념과 관련된 물론 예시도 있겠지만 그 개념과 관련된 유형 문제까지 푸는 거 우리가 개념 공부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나 개념 공부했어 라고 하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부, 기본 개념 공부는 딱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유형 문제까지 같이 유형 1부터 뭐 유형 70, 유형 80 이런 식으로 해서 쌤이랑 같이 문제를 쭉 풀어 나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 책에다가 표현되어 있을 거고요. 문제 풀기 쉬우라고 내가 일부러 쉬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항상 다 한 페이지 한 문제씩만 넣어놨어. 한 페이지만 두 문제 이렇게 넣지는 않았어요. 알겠죠? 정리 다 하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워크북이 있습니다. 이 워크북이 되게 중요해. 쌤이 좀 고민 중이긴 해요. 뭐냐면 사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워크북이 기본 강의보다 주교재보다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왜? 스타트업이잖아. 더 업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워크북에 좀 일부러 좀 난도 있는 문제들을 좀 넣긴 했는데 내가 여기 이제 정답 및 해설까지 다 넣었으니까 사실 상관없다 생각하고 이제 워크북만 딱 만들었지만 보통 1년을 딱 지나가다 보면 한 10명 중에 1명꼴로 워크북이 스타트업이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 중에 워크북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건 좀 내가 고민이야. 워크북을 절대 쉽게 만들 생각은 없어요. 더 어렵게 만들면 더 어렵게 만들었지 더 쉽게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강의를 워크북 강의를 따로 찍을까 요거에 대해서는 쌤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내년에는 쌤이 스타트업을 다시 또 개편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1년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제 바꾸긴 할 거야. 근데 올해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개념 체크. 정말 기초적인 개념. 기초 개념. 개념 문제, 기초 개념. 이거는 김동완의 대프에서 다뤘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장짜리로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한 장짜리는 여러분들이 그냥 빠르게 풀고 넘어가면 돼요. 답 해설도 없어. 그냥 답지만 있어. 답만 있어요. 김동완 대표도 답만 있잖아. 똑같아요. 답만 있고 완전 기초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형 문항, 서브 문항.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이 유형 문항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same. 같은 문제예요. 아예 똑같은 문제고요. 서브 문항이 뭐냐면 이거인 거야. 우리가 얘를 풀었으니까 얘랑 비슷한 문제. 숫자 변형은 아닙니다. 숫자 변형은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솔직히 숫자 변형은 좀 심했다. 그쵸? 너무 쉽잖아 그건. 그냥 얘랑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다른 그런 형태의 서브 문항. 쌍둥이 문제가 아닌 거야. 유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 문제를 이렇게 옆에다가 바로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풀었으니 우리가 수업 때 다뤄봤던 걸 토대로 내가 한번 다시 혼자 풀어보고 얘는 스스로 풀어보고 이 스스로 푼 걸 토대로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유사 문제를. 그래서 난 이걸 토대로 뭐다? 실력을 업시켜 보자는 거지. 이렇게.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유형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나면 그래서 워크북이 중요한 거야. 문제는 워크북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워크북 하세요. 알겠지? 쌤은 매 교재들 다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이 기본 교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정말 많이 팔리거든. 근데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 절반 정도가 워크북은 아예 안 사요. 근데 워크북이 필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온다고. 선생님 워크북도 안 풀어놓고서는 선생님 알고리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걸 해야지 할만하지 이 자식들아. 그죠? 내가 맨날 이제 댓글 단다고. 우리 질문 올려주면 혹시 워크북 풀었어요? 안 풀었대. 제발 워크북부터 푸세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훨씬 더 쉬울 거야. 근데 워크북 안 풀면 알고리즘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알겠죠? 스타트업 워크북 알고리즘이다.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중간 다리를 무조건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반드시 푸셔야 되고요. 제발 좀 이거 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끝이 아니에요. 수능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수능 문제는 각 단원마다 8문제가 3점짜리, 수능 3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4문제가 수능 4점짜리 문제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챌린지, 도전 문항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챌린지라고 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다가 아니라 우리 3점짜리 하고 있으니까 4점짜리만 하더라도 우린 이미 챌린지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챌린지 문제들을 딱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3점짜리가 이런 식으로 수능에 나오는구나. 그리고 막상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면 되게 거부감이 들고 되게 어렵고 무서울 것 같잖아. 근데 아니에요. 한 30문제 중에 20문제는 정말 다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경험해보면서 수능에 대한 두려움도 좀 없애자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 및 해설까지 나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부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아까 또 말 나온 김에 선생님 저는 알고리즘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도 되게 많거든. 쌤이 지금 인강 3년 차인데 Q&A 보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질문하는 게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이제 OT 찍으면서 다 녹여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딴 얘기 계속 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저 알고리즘 들어가기 전에 3점짜리 문제들 좀 더 풀고 싶은데 스타트업 보니까 문제들이 이것도 적지 않은 양이긴 하지만 자기는 더 많이 풀고 싶다는 거야. 알고리즘은 아직 좀 두렵대. 그리고 수업을 좀 들어보니까 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3점짜리 문제랑 그다음 4점 좀 쉬운 문제, 그러니까 이 워크북 같은 문제들을 더 풀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게 부족하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쌤이 이번에는 데자뷰라고 해가지고 기출 문제집도 하나 가지고 냈거든. 근데 이 기출 문제집이 원래 3점짜리가 있고 4점짜리가 있잖아. 3점짜리 대부분의 문제들을 쌤이 인문 파트, 그 다음에 심화 파트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인문 파트는 스타트업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파트는 이제 알고리즘 포커스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내가 나중에 TCC용으로도 따로 찍겠지만 아무튼 이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이 또 OT 보다가 또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좀 알려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듣고 나서 아니면 스타트업이랑 같이 병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출문제집, 데자뷰 인문이랑 같이 병행하셔도 상관은 없다 정도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타트업 OT 딱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쌤이랑 같이 스타트업 수업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안녕.